정의당을 찾아주신 언론노조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과 전국 언론노동조합 정책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호진 공정언론 특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인 의원님은 오셨는데 네, 저는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정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송현준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원 정책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오, 윤중입니다. 사전에 정보를 네네. 죄송합니다. 백재웅 정책실장님 네, 오셨습니다. 김상우 지역 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님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현진 전국 언론노동조합 정책실 차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동훈 방송노조협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유재우 KBS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최진영 KBS 본부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거리두기를 하라고 정부에서 되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걸음 하시고 저희 정의당과 함께 정책 협약을 맺기 위해 기꺼이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그 SNS 타임라인을 보니까 한 친구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약간 좀 역설적이게도 그 선거 느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그 총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깜깜이 선거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워낙 이 코로나19의 이 문제점이 심각하고 여전히 계속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민감해서 그렇기는 한데 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제 한편에서는 좀 이제 큰 정당들이 괜히 정책, 경쟁 뭐 이런 거 노출시켜서 이슈를 만들기보다 지금 이대로 그냥 조용하게 가고 싶은 정당들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언론이 해야 될 역할들에서도 조금 이제 부족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의 이제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맨 앞에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일해 오신 거에 대해서 헌신해 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이 잘 알고 있고 또 언론 노동조합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저희 정의당이 함께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하려는 이제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그런 공공성이 살아나고 언론에서 언론의 독립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봐도 언론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그게 토대가 되어야만 공공 언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공정언론 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정호진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그 정의당 국회에 있는 저희 220주년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권 저희 정책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보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 때 되면
의뢰 정책 협약식이라는 것들을 갖는데 저는 오늘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전국 언론노조가 갖는 이 정책 협약식이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책 협약식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정의당과 전국 언론노조에 함께 만드는 약속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선대위 대변을 맡고 있고 공정언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같이 약속을 하고요. 4년 동안 꼭 지키고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사실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훈 언론노동조합 위원장님 말씀. 네, 항상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진보 정당의 국회 진입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또 언론 자유를 위해서 30년간 쌓아온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오늘 다시 정의당과 함께 언론 개혁의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년 동안 언론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오늘 밝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늘 언론노조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도 정책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리고 또 방송계 또 언론계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이러한 그 협력의 틀을 21대 국회에서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 목표로서 첫 번째로는 이제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그런 새로운 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의 강화라는 것인데 그것은 30년 동안 늘 주장해 왔지만 늘 지켜지지 않고 또 우리 현장에서 수고 언론들이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가짜뉴스들을 생산해 왔던 역사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조선동아로 대표되는 그 수고 언론들이 1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언론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려서 그야말로 언론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그런 언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촛불 정국 이후에 정의당, 진보정당 포함해서 정의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공영 언론들의 시민 참여, 특히나 거버넌스를 만드는 사장 선임이라든지 이사 선임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들이 부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21대 국회에서는 법제화되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민영 언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미디어 환경 아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전국에서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책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선거가 이루어지고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 정책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과 전국 언론노동조합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약서의 제목은 언론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이고요. 정책협약서에 명시된 여러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한 시기에 관련 언론노조 해당 직원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대신해서 김병건 정책본부장님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님 서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네.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공적인 행사는 마무리. 네. 또 뭐 이제 네, 편하게 좀 얘기하세요. 편하게 예. 말씀하시고 싶은. 뭐 저희보다는 지금 이제 공영 방송사에 두 본부장님들이 오셨는데 네. 두 분 말씀 잠깐 듣고 가시죠. KBS 본부장님부터. 준비를 많이 한 협약서에 서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가장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정권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적 균형, 뭐 방송 장악 이런 거에 맞서 싸웠다면은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숙제가 공영방송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게 어느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판단하면서 사안에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공영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저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기기적 균형이라든지 편향성 시비에 계속 휘말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요즘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이게 두드러지는 방송 장악이 없다고 해서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지금 정치 권력이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좀 열의가 좀 식은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었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MBC 본부장 맡고 있는 오동훈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선전을 바라겠습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개혁서 1번에 나와 있는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그 사회적 의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당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또 당사자로서는 조금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겠지만 또 바깥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때로는 질책도 그리고 때로는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KBS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MBC도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시청자를 위해 어떤 형태의 방송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으로 가겠다, 공영방송임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시청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도 정의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관심 가져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서울에 중앙에 있는 KBS나 MBC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런 풀뿌리 언론들 그리고 지역의 공영 언론들까지도 그러한 시민을 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역 방송에 대한 문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또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 주신 곳은 이제 정의당이 사실은 뭐 대표적이고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은 이 지역 방송이나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관심 속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 방송이나 지역 언론의 의제들이 조금씩 예, 좀 희망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를 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정의당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되더라도 여전히 지역 방송과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역 방송과 지역 언론은 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MBC와 KBS 본부장님의 그 말씀과 또 별개로 한편으로는 그런 언론의 공공성과 또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그 책무 외에 현실적인 이제 그 어떤 생존과 또 버텨 나가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사업자 그리고 종사자들이 스스로 자고책을 찾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에서의 지역 언론의 역할을 동의를 하신다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언론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이가 의장으로서도 또 사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일종의 이제 지역의 열악한 그 대변하지 않나 환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정의당 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조금 정책적으로 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의당 쪽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다른 뭐 방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많이 좀 케어를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정리해서 수업 부위원장. 수업 부위원장 KBS 출신. 아, 예. 지역 총괄에서 올라와. 제가 창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뭐 권영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보고 싶은 호이찬 의원님과 그리고 지금 현재 고온 분투하고 계신 영국 의원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언제 정의당이 정말 늘 이렇게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다는 느낌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 그 양당 거대 정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고 저희 어차피 정치 지형도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우리나라에서 촛불 들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두려움 있잖아요. 그 적폐 세력들이 또 집권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것 때문에 늘 박스권에 닫혔는데 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위원장님과 같이 경기방송 그 재건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인구가 1,35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KBS와 MBC의 지역 방송국이 없죠. 네, 지역 총국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경기방송이라고 이제 라디오긴 하지만 이제 OBS가 있고 이제 라디오 지상파 방송이 있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그동안 방통에서 관리를 안 했으면 얘들이 이제 지상파라는 라디오 이 매체를 팔아서 그동안 돈만 벌려 먹다가 더 이상 이제 돈이 크게 안 됐다 싶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 그런 그림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과연 서울시정에 대한 분석 기사가 과연 있는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냥 정치인 박원순에 대한 기사는 있었지만 정말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서울시 행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언론은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워낙 이제 이 서울 중심적인, 그러니까 정부 중심적인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뭐 정의당과 그다음에 각 정당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형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들을 특히 이제 제가 꼭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그리운 분들이 많은 우리 정의당과 함께 네, 이런 논의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KBS의 정책실장을 맡은 최진영 정책실장도 네. 일단 감사드리는 부분이 충성 정체라는 부분을 놀랐던 것이 다른 당과 차별화된 점, 공공성을 강조하셨다는 점에서 많이 놀랬고 또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되게 공통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사실 방송 환경이 되게 어려워졌고 더불어서 공공성도 굉장히 지금 낙후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한 4년 앞으로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4년 동안 같이 정책 개발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정당들의 정책을 너무 심하게 준비를 안 해주셔서 쟁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난감하다는 요새 굉장히 저희들이 난감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몇 년 서울시 쪽에 혁신시정에 좀 관여할 일이 있어서 그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새삼스러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재난기본소득 이런 거 얘기 막 중앙정부가 한 2달 동안 말만 한 거잖아요. 우리 손에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전주시를 비롯해서 의외로 지자체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여 주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엊그저께 또 배달앱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군산에는 뭐 나름대로 있다. 이제 이런 걸 최근에 좀 보면서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행정이나 공공이 신속하게 이 국민들의 어려움에 반응하는가, 그 반응 속도가 얼마나 민감한가 이런 걸 보면 예전과 달리 이 지역과 지방정부나 이런 쪽의 역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커진 걸 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례와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과 국민들 또는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못지않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과거하고 달리 지역에서 충분히 정책들이 좀 실험되고 검증되고 그런 게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텀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그게 많이 달라진 거라서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는 굉장히 좋은 사례, 좋은 정책들을 전국화시키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건 이런 게 오히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오늘 이제 지역에서도 올라오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전과 달리 그냥 통짜의 어떤 대한민국의 언론의 독립성, 대한민국의 언론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존 말씀하셨지만 역설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자꾸 말하고 정당에서 얘기하고 지역 언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채널로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나가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총선 앞두고 정말 이제 일 되게 많으실 텐데 저희 정당에 찾아주셔서 격려도 해주고 정책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정책과 협약한 내용을 21대 국회에서 8번에 아주 명시를 해주셨네요. 끝나자마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반드시 간담회 해라 이런 약속부터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